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. 자, 현재 시간은 3월 22일 일요일 이제 오후 8시 35분을 지나고 있고요. 일단 뭐 주말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. 뭐 트럼프가 이제 뭐 지상군을 투입을 하네. 다시 이 전쟁 관련된 이 이슈들을 불안감을 좀 키우면서 뭐 유가도 급등을 하고 미국 증시는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좀 긴급하게 좀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제가 좀 이제 우려했었던 상황인 거죠. 제가 계속 이 에코프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계속 이 12만 원대 가격이 보인다. 이 파란 밴드까지 올라오는 이 확장형의 패턴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러한 흐름이 좀 나오는 겁니다. 보시면 그래서 이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공포를 한 번 더 주고 가는 그 흐름, 이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? 95달러 때 11선이 지지가 되니까 그죠? 다시 또 이 100달러 때까지 유가를 붙였더라고요. 자,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 수급이죠, 수급. 지금 너무 많은 개인들이 이 코스피에 대한 상방 포지션, 그죠? 그리고 이 기관과 외인 같은 경우는 이 하방, 누적 포지션이 너무 쌓여 있다. 뭐 수급부터 뭐 지수에 대한 상황 그리고 이 12만 원 초반까지는 빠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비를 하자. 뭐 계속해서 이제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그 흐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다. 그래서 현재 구간 우리는 이 에코프로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이 현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시간에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.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이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.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딱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이 아래 엄지척 버튼 부탁드릴게요. 유가 이야기를 좀 먼저 할게요. 이렇게 지지를 하는 걸 이건 뭐 슈퍼들만 할 수 있는 일이죠. 그리고 뭐 유가는 어떻게 흘러간다고요? 이 관성이 세기 때문에 한 방향성이 나오면 꼭 그 방향성을 다시 체크를 해야 된다고. 지금 그 흐름이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. 이탈이 없어요. 다음 주에 이제 이 100달러를 다시 넘어가게 되는 흐름 속에선 좀 더 지수에 대한 하방 압력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걸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고 결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 구간에서 이제 A, B, C파에 대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. 자, 일단은 이 S&P가 먼저 빠지는 거예요. 자, S&P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? 이 돔에 대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. 그래서 여기를 싼 거라고 했고, 뭐 이 기간 조정 속에서 우리나라 지수는 워낙에 탄력이 강하긴 했죠.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급락이 나오는 그 라인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? 이 패권 국가에 대한 영향력은 분명히 있다. 그러니까 충격판 나와요. 그리고 반등은 우리가 더 빠르겠죠. 그러니까 빠질 때도 더 급하게 빠지는데 반등도 빠르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S&P 200일선이 이탈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죠. 근데 위로 계속 저항을 받기 때문에 깨질 수 있다. 이게 나온 겁니다, 금요일에. 이건 이 시장의 충격파가 무조건 됩니다. 이제 월요일이죠. 이제 월요일 날 일단 시장 시가부터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.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미국장이 빠지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빠지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충격이 좀 덜해요. 그러니까 개파락을 하더라도 시가부터 강반등이 나오면서 회복을 해버립니다. 근데 지금 요즘 시장은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나라는 이 오르는 와중에 미국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충격파가 좀 2배가 됩니다. 시가가 상당히 좋지는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장중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매도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. 그래서 월요일에는 좀 더 대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이 에코프로에 대한 확장형이에요. 확장형. 결국 이제 제가 보는 그림으로 흘러가는 건데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뭐 큰 시간 조정이죠. 확장으로 나오는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환이잖아요. 결국 전환. 즉, 이 다음 추세로 가는 그 시작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. 근데 그 비밀을 누가 가지고 있다? 이 에코프로의 패턴이 가지고 있다. 그럼 제가 이 확장형을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. 이 확장형은 뭐라고요? 극심한 변동성 뒤에 오는 다음 패턴에서의 급반등. 그러니까 마지막 이 수렴의 끝자락에서는 급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. 즉, 이 급반등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. 현재 이 악재에 연결을 해보면, 물론 지금 뭐 미국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, 전쟁 발발이 되면서 유가가 오르면서 만들었던 게 이 양봉인데 급락 뒤에 반등, 그죠? 그리고 나서 또 이 음봉이 나왔죠. 또 급반등이 나왔어요. 근데 여기를 이제 훼손하는 음봉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 앞전에 대한 악재보다는 훨씬 더한 이 악재가 발생한 겁니다. 그러니까 악재로 발생한 음봉을 덮어버린 거거든요. 장악형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. 지금 그게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번에 더 공포를 더 만드는 거죠. 그런데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, 자, 제가 이 오일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리죠. 넘어간다.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때를 우리가 봐야 된다. 자, 그때가 이때거든요. 130달러 넘어가고 나서 똑같이 급락을 만들었는데 이 유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점을 테스트하는 공포를 한 번 더 만들었어요. 이 몸통 라인 때까지. 우리가 아는 쌍고잖아요, 쌍고. 이렇게 만들고 나서 급락. 그러니까 이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, 지금.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쌍고, 그리고 지수에 대한 이 반등 라인. 지수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? 주봉이 안 좋다고, 그죠? 지켰던 주봉이 깨졌다고. 근데 이 주봉을 계속 저항을 받는다고.
최소 이 60선 터치를 하러 가는 거죠. 이 가격대에 약간의 하방이 더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이 즉 한 번에 더 공포를 만드는 건데, 그런데 이 극적 타결, 전쟁이라는 게 그렇죠. 극적 타결이 되면서 급전환으로 바뀌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전쟁이 발발되고 나서 상승장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흐름이다. 그게 언제요? 에코프로 이 확장형의 저점에서 발생할 거다라는 겁니다. 제가 말했던 유가, 시장 이 반등 조건에 맞물리면서 그때가 맥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. 정리를 하면은 한 번에 더 충격판 진행이 될 건데 그 충격파 역시 기회로 작용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.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에코프로 연봉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윗꼬리를 소화하러 간다는 말을 하면서 그때 이제 비교를 해드렸던 게 알테오젠이었잖아요. 알테오젠도 이 윗꼬리를 소화하는데 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. 그죠? 지금 이 올해 지금 저점을 다지는 2025년 봉이 발생했고, 그리고 상승을 알리는 26년도 봉이 발생했어요. 그러니까 눌림이 발생하더라도 이 12만 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저항대, 강한 저항대를 뚫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강한 지지로 바뀌는 거거든요. 이게 이제 12만 원이란 가격입니다. 그리고 나서 다시 윗꼬리를 소화하면서 이때처럼 윗꼬리를 소화하면서 더 과한 상승. 시장도 지금 조정은 발생하지만 이 오파를 만들기 위한 충격파. 이게 같은 맥락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. 이것도 다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, 자, 보시면 뭐라 그래요? 매도 포지션이 과하기 때문에 이 매도 포지션을 정리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매수에 대한 포지션으로 갈아탄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미장이 빠지는데 이 매도에 대한 수익을 바꿔버린 거예요. 매수로. 우리가 보통 하는 쇼커버링. 그게 이제 지수에서 발발을 할 거다. 그 시기를 좀 기다려보자는 거예요. 자, 전쟁 이슈 때문에 이제 걱정들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이야기해드렸던 내용들 정리해가지고 저녁 시간에 좀 짧게 짚어드렸는데, 이번에도 제가 이 과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좋은 맥점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에코프로 이 현재 시장 지난 구간에서도 우리가 잘 헤쳐나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맥점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, 현재 시장 좀 대응이 어렵고 좀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 그리고 타점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,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, 자, 제가 이 코스닥,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,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,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,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.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,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,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,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
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,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.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
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 원대에서부터 이 12만 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, 페노션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,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, 그리고 시나리오,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,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,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,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,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